뉴욕시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영재반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 뉴욕시 의원들이 오히려 영재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이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저소득층 아파트가 전무하다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락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당국이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 공공주택의 엘리베이터 교체를 전면 시행합니다. 북상 중인 허리케인 도리안이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상륙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10년간 간호한 뒤 떠나보낸 아버지의 사연에 미 전역이 애도에 휩싸였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뉴욕시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영재반 프로그램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뉴욕시 의원들이 오히려 영재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4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발표한 뉴욕시 공립교 인종분리 현상 해결을 위해 영재반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권고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회견에 참가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영재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인종 다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네지 주니어 의원은 영재반 폐지는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킬 뿐이라며 뉴욕시는 모든 학군마다 영재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원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올해 부유층 거주 2학군에서 4살짜리 아이들 1,800명이 영재반 시험에 응시했지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7학군에서는 오직 66명만이 시험을 쳤다며 7학군에는 영재반 프로그램이 없으니 당연히 응시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확대를 통해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선거구 앤디 킴 의원도 영재반 학생 70%가 백인 아시안이라며 소수계 커뮤니티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800 실반 애베뉴에 저소득층 유닛 포함 수백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법원 크리스틴 페링턴 판사는 지난 8월 27일 시의회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바람에 지난 40년 동안 단 한 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도 공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아파트 개발을 맡은 노르망디 부동산 파트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회는 지난 8월 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아파트 건설업체의 구제 소송의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령을 통해 노르망디 부동산 파트너에게 800 실반 애비뉴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로컬 정부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주거 기회를 허용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아파트 개발업체들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잉그루드 클립스의 한인 주민들은 5천여 명의 적은 인구를 가진 타운에 대형 아파트가 들었으면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 재산세 인상, 주택가치 하락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뉴욕시 공공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 내지는 수리하는데 뉴욕시가 4억 5천만 달러를 사용키로 뉴욕주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일을 비롯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첼하우스의 경우는 특히 최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876차례나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첼하우스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25년 된 것입니다. 미첼하우스의 12대의 엘리베이터 교체에만 1,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4,500만 달러로 시 주택당국은 미첼하우스를 포함해서 기타 공공주택의 보일러와 엘리베이터의 전면 수리 내지 전면 교체를 펼쳐나갈 전망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허리케인 도리안이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이동 예상 경로인 미국 남동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3등급으로 강화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도리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남쪽 1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속 7마일로 북상하고 있으며 최고 풍속은 시속 115마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에 접근한 도리안은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 5일 밤이나 6일 새벽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리안의 영향권인 미국 남동부와 동부 연안에는 이틀간 심각한 해안 침수와 함께 생명을 위협할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안가에는 최대 2.1m 높이에 달하는 폭풍 해일이 닥칠 가능성이 있으며 강수량은 6 내지 12인치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한 상태이며 이는 플로리다와 조지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5,000명의 주 방위군과 2,700명의 현역 병력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조지아주 서베너 해안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발효됐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가 숨진 한 청년의 죽음에 미 전역이 애도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같은 대학 재학생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뒤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29살의 라이언 디비니가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디비니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재학 중이던 2009년 학교 근처의 편의점을 지나다 같은 대학 재학생이던 조나단 메이와 그 친구인 오스틴 벤트리스와 말싸움에 휘말린 뒤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디비니의 의료진은 그가 48시간 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는 가족들의 지극한 간호로 혼수 상태에서 10년을 살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도 미국 사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20살 청년의 삶을 앗아간 두 가해자가 결과적으로 각각 7개월과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면서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아버지인 캔더 비니는 아들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물리치료기와 고압산소 치료기 등을 집에 들여 24시간 아들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또 자력으로 연명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켄은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의 치료 일지를 올리며 수천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이 또다시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된 서버에는 4억 1,90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계 페이스북 계정이 1억 3,300만 개, 영국계 계정이 1,800만 개, 베트남계 계정이 5천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되지 않은 탓에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접근할 수 있었다고 테크크런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보도의 일부 내용은 확인했다면서 실제 노출된 계정은 4억 1,900만 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테크크런치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중복된 계정들이 많고 자료도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에도 보호받지 못한 노출된 비밀번호 계정 수는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 증언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추가로 폭로한 주인공은 1999년 2000년 시즌 워싱턴 국립 오페라에서 질 마스네의 오페라 러시드 무대에 오른 성악가 앤젤라 터너 월슨입니다. 당시 28세의 월슨은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으로 도밍고와 함께 캐스팅됐습니다. 월슨은 공연 전 화장을 함께하던 도밍고가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며 어떤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도밍고가 만지는 것을 원하겠는가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윌슨은 그런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상대 역이었던 도밍고를 사랑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현재 댈러스 지역의 한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밍고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AP통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폭로된 8월 13일 이후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11명의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편 도밍고의 대변인은 월슨의 주장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면에서 부정확하다면서 오히려 이런 내용을 보도한 AP통신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뉴욕시가 모든 시티바이커 이용자들에게 헬멧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빌 드볼라지오 뉴욕시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면허 제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장은 이어서 환경, 건강 등의 요인보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안전이 첫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헬멧 장착을 의무화하면 이를 싫어하는 자전거 이용자들도 많아 아예 자전거 이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 장착은 교통수단 대체 옹호 단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이슈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 시 당국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헬멧 장착을 강제로 요구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치킨 샌드위치가 매진됐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총으로 직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일 CNN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내 파파이스 매장에서 17세에서 20세로 보이는 남녀 4명이 최근 출시된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치킨 샌드위치는 주문 폭주로 이미 품절된 상태여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남성 한 명이 직원을 향해 총을 꺼내 들었고 직원들은 식당 뒤편으로 급히 달아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퀸즈에서 자신이 새들어 살던 주택에 불을 질러 60대 집주인 여성을 숨지게 한 페루소 램퍼 수아드가 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람퍼 수아드는 지난 수요일 밤 퀸즈 지역 219번가에 있는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63세 집주인 비비 제스민이 숨졌습니다. 제스민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사는 장애인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 주택과 아파트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귀중품을 훔쳐달아난 절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15차례나 빈집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26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개학을 맞아 공립학교 주변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섭니다.
빌 드벌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공립학교 인근에 경찰을 추가 배치해 과속과 난폭운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등 음주운전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독감 시즌 중 조기 사망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다이엘 모딘 교수 연구팀이 혈압이 높은 60만 8,452명을 대상으로 9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뉴욕주 백신 접종 관련 규정으로 5일 뉴욕시 공립교 개학을 맞아 등교가 거부될 처지에 놓인 학생 수가 2만 6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홍역으로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선 무조건 백신 접종을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총기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개에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된 법은 그간 타주에서 진단받은 정신질환자가 총기 구입을 할 수 있었던 허점을 보완해 이를 규제하는 것과 총기 라이선스 소지자의 정보를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방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방미하시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좀 간단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유엔하고 UNAI라서 세계 그 대학 교육을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허브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가서 우리가 이미 이번에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도 채우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계의 그 대학 교육 협력에 관한 그 좀 협의를 위해서 또 온 것을 포함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뭐 이번 기회에 제가 한동대학교가 지진 2년 전에 난 이후에 뉴욕 처음 왔기 때문에 또 뭐 한인사회도 좀 방문하고 또 한인 특히 요번에 이 뉴욕에 우리 학교하고 비슷한 그 기독교 관련 단체들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여기 방문했습니다. 네. 그 흔히들 그 21세기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인공지능의 발달, 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네. 그 많은 문제가 이제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네. 총장님께서 평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문제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해지는 것도 많겠죠. 근데 편해진 건 많은데 또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세계 가장 예를 들어서 바둑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잘하면은 일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은 얼마나 나는 기계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뭐야 하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잘못 나가면은 뭐 자살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많은 범죄랑 연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기계보다 못하니까 범죄를 통해서 뭐 살아가는 방법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방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장께서는 그 평소 강조하는 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5가지의 인성을 가진 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하셨는데 네. 첫 번째 인재는 어떤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올바른 인성을 가진 그런 인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랑과 정직, 성실 이런 그 교육을 저희는 한동대학교는 강조해 왔는데 바로 그것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는 지금 특히 무감독 시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성 교육이 회복이 되면은 많은 것이 정말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돈이 거의 안 들이면서도 돈 없는 학생들이 정말 무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말 돈이 없으면 100원만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거는 한 10%가 어려운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은 무료로 먹고 90% 학생들은 자기 돈 내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는 그 10%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저는 인성이 좋아지면 이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국가도 좋아지고 세계도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체성 및 인성을 지닌 인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두 번째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인재상은 뭐냐면요. 사람이 지켜야 될 건 꼭 지켜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과 사랑과 이런 어떤 우리가 또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건 지킬 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혁신할 건 또 혁신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저희는 항상 또 빌 게이츠처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늘 그러한 혁신 정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혁신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또 그러한 것에 앞장서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네, 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에 관련해서 그 총장님께서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데 항상 그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시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거를 쫓아서 하는 fast follow라 그러죠. 빠른 추종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first mover라 그래가지고 이 first mover가 되려고 그러면요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무슨 서비스를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이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가 했다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하이테크, 하이터치형 인재 관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이테크 시대 또 하이테크 터치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항상 강조하시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